최근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슈, 여기에서 빠지지도 않는 게 항상 기저질환. 그 기저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준화입니다. 당뇨병이란 혈당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혈당이 소변으로 많이 배설되다 보니 소변에 당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당뇨병이라는 용어 그대로의 뜻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흔히 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특히 머리에서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활동할 때 에너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혈당입니다. 근데 이 당을 우리 몸에서 잘 활용하려면 내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그 당과 인슐린이 같이 내 몸에서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 당을 활용을 못하고 남아도는 당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버려지는 그 병을 당뇨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복혈당, 그래서 8시간 정도 이상의 금식을 한 후에 혈당을 쟀을 때 그 혈당이 126을 넘어가는지 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편하기는 한데요. 그 혈당만으로는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금식 상태에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하고, 그리고 75g의 당 성분을 마신 다음에 2시간 정도에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는지 그 2시간 이후에 식후 혈당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 하루의 혈당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3달 동안 내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만족되는 그런 문제점에 따라서 당뇨병이냐 혹은 정상혈당이냐, 당뇨병 전 단계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당뇨병으로 진단되게 되면은 아까 이 경과에서 보여드린 대로 당뇨병은 계속 진행성 경향을 보이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진행이 나빠지는 걸 막는 그런 예방의 어떤 차원, 즉 혈당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우선 당뇨병의 치료의 기본이라서,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식이 조절, 운동 조절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요즘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통해서 혈당도 조절하지만 이런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췌장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 식이만으로는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 흔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음식은 확실히 당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자꾸 드시는 분들은 당, 즉 이 당을 조절하는 췌장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동반된 비만이 또 초래되게 되고, 그 비만에서 나타나는 지방세포에서 그 나쁜 염증세포들, 나쁜 세포 독성들, 이런 게 작용을 해서 내 췌장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이런 당 성분, 단백질, 지방,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과하게 되면 결국에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당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음식들에 좀 집중되는 경우는 좀 더 췌장 기능이 빨리 나빠지는데 기여할 수도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잡곡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당뇨를 진단하게 되면은 평생 잡곡밥만 드셔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과 잡곡밥을 비교를 하면 당지수라고 합니다. 동일한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혈당이 상승되는지, 그 정도를 보면 쌀밥은 한 그릇 먹었을 때 이 정도의 당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잡곡밥은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당에 대한 함량이 적은 거죠. 동일한 부피에 대한 당의 지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잡곡밥을 2그릇을 드신다면은 쌀밥 1그릇 먹는 것보다는 더 당 섭취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식사량을 유지를 하면서 그걸 잡곡밥으로 동일한 양으로 바꾼다면 약간의 혈당 감소에 대한 장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비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비만에 대한 개선을 동반을 해야 향후에 당뇨병 조절에 대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흔히 아시아인들, 특히 국내에서는 마른 당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꼭 비만해야지만 당뇨가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상당히 비만함에도 불구하고 췌장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 분들은 당뇨나 이상지질혈증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한국인들은 췌장 기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마진 비만하지도 않은데도 쉽게 고혈당으로 넘어가는 이 당뇨병 환자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적으로는 탄수화물 식이가 자주 돼서 내 췌장이 빨리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유전적인 영향으로도 췌장의 기능이 남들보다 좀 약한 경우도 있고, 뭐 과도한 음주 등에 의해서도 췌장 기능이 좀 빨리 손상되는 경우, 비만하지도 않은데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당뇨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로 진단받게 되면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합병증으로 뭐 망막병증, 뭐 콩팥병증, 뭐 이런 신경병증, 뭐 심장이나 이런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합병증들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은 혈당이라는 수치 하나만 가지고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병은 아닙니다. 반드시 당뇨병이 혈당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당뇨병의 합병증은 지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혈당 조절 상태, 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빨리 찾아내서 그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혈당을 쟀을 때 항상 일정한 시점에만 혈당을 재고 그 혈당이 괜찮다, 그럼 나는 모든 혈당이 괜찮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일중에도 혈당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통해서 최근 3달 동안의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혈당 조절 상태를 좀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측정한 혈당과 병원에서 측정한 평균 혈당이 차이가 크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 자가혈당 측정기 중에서도 지속혈당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내 혈당 상태를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동반되는 합병증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 그리고 조기 예방에 대해서 관리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